안녕하세요. 원가비입니다. 이번 녹화 방송은 트렌드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트레이딩용 시스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추세 영역과 비추세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가장 기존에 나와 있는 지표들 중에서 개인들 내지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표 중에 몇 가지 꼽으라면 이평선,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목균표나 이동평균선도 추세 영역과 비추세 영역을 잘 구분을 해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표가 빨리 움직일 경우에, 즉 천천히 상방으로 올라가거나 천천히 하방으로 내릴 경우, 아니면 급하게 상방으로 오르거나 급하게 하방으로 내릴 경우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나 일목균표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선과 지표 간의 계율이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을 빨리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계율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지수가 여기 있으면은 현재 추세선 라인이죠. 이 라인의 사이에 이런 계율이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계율이 크기 때문에 변곡점에서는 병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지만은 다른 신호, 즉 반대 신호가 나오는 기까지 너무 계율이 신호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목균표나 이평균선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표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평선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 개의 지표로 시스템 신호를 만들었을 경우에 단순히 이동평균선이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지표입니다. 즉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22평선이라고 하실 경우에 20개 봉의 평균값이 위에 있으면 매수고 20평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이다. 이렇게 지표를 만들었을 경우에 수익이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수익이 많이 나온 지표입니다. 즉 20개 봉에서 평균값이 지표가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단순히 20개 봉이 거래가 되는 동안 매수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 평균선 아래로 간다는 것은 20개 봉이 거래될 동안 매도 힘이 강할 경우에는 단순히 당연히 아래로 빠지겠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평선이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용으로는 잡신호가 아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에 진입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목표를 어디에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포인트를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우리가 두세 틱 정도 안에
이상의 오차가 나오게 되면은 진입하고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 자리를 정확하게 한 틱, 세 틱 안에 오차가 이상 발생하게 되면 불안하죠. 트레이딩이. 그죠? 5분선에 진입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걸쳐지고, 그죠? 이런 자리 계속 거쳐지는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추세량이 같은 경우는 5분 순위에 터치되는 자리, 추세선과 같이 부딪히는 이런 그런 자리에 계속 진입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첫 신호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어떤 진입을 하더라도 재진입을 할 자리를 찾기는 이평선과 지표 간의 거리가 괴리이 크기 때문에 재진입 자리를 잡기가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22평선을 하나 두고 뭐 12평선을 하나 더 둬서 22평선 위를 추세 상방으로 봤을 경우에 재진입 자리를 22평선 위에 있는 위로 따라가는 12평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12평선을 따라서 계속 추가 진입이라든지 재진입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진입 자리가 그것 또한 계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리를 잡기가 많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든 트렌드 라인이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참조가 된 수식이 있습니다. 자, 참조가 된 먼저 지표가 없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가 없는 자, 아무 지표가 없다. 그러면 이런 아무 없는 지표에서는 우리가 무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그죠? 단순히 많이 내리기 때문에 매수하겠다.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자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다면, 아니면 추세선을 그어서 뭐 변곡점, 꼭지점에서 매도를 치거나 매수를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원내장이 강하게 나오는 날에는 데미지가 아주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뭔가 우리가 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추세 라인과 비추세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트렌드 라인을 만들기 전에 참조를 했던 지표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아주 훌륭한 지표입니다. 존 볼린저가 만든 지표는 아주 훌륭한 지표인데 사람들은 존 볼린저를 천재라고 하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천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수치값이 20입니다. 그죠? 20을 둔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선은 단순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고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쭉 매도로 보여지고 이평선 위로 오면 매도인데 이게 추세 영역인지 비추세 영역인지 구분이 안 되죠. 단순히 이평선이 위에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로 보는데, 그런 이제 볼린저 밴드도 보시면은 이 선을 따라갑니다. 지표선을 외곽선을 따라가게 되죠. 올라갈 때는 외곽선에 계속 이게 외곽선을 따라가게 돼요. 단순히 여기 볼린저 밴드 터치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치고 된다면 매수인데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 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받게 되는 이런 오류가 발생이 돼. 이런 자리에서 계속 그죠. 터지는 자리에서 계속 추세가 쭉 내리는 자리에서 이런 데서 계속 매수를 받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추세의 영역과 비추세 영역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물론 요거보다도 수치값을 볼린저 밴드를 좀 더 수치값을 크게 늘려가지고 하게 되면은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 역시 좀 더 큰 추세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의 상하 볼린저 밴드 라인이 지표선을 따라가는 이런 그렇죠?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장점은 이평선이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 아래로 내렸을 때 매도를 치는데 하방 트렌드 라인에 부딪히니까 계속 매도를 들고 있어야 되든지 그냥 정리하고 아니면 이어서 하방 트렌드 이어서 매수를 받아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침묵이 좀 나오게 되죠. 침묵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이 지표의 어떤 개념을 많이 참고하면서 제가 트렌드 라인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은 제가 만든 지표는 트렌드 라인 볼린저 밴드의 변형인 참고사항으로 변형한 지표가 트렌드 라인입니다. 자, 트렌드 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트렌드 라인은 선이 4개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안에 1차 트렌드 라인이 있고 하방 1차 트렌드 라인이고 상방 1차 트렌드 라인. 요거는 하방 2차 트렌드 라인, 상방 2차 트렌드 라인. 안에 상하방 트렌드 라인이 2차 상하방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 안쪽에 수치값이 적은 1차 상하방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하방 트렌드 라인은 2차 상하방 트렌드 라인이 위로 붙었다 아래로 붙었다 이렇게 하면서 선은 4개입니다만은 여기서 보시면 요 라인에서 끊어서 보시면은 선이 3개가 되죠. 그죠? 선이 3개가 되죠. 여기서 2차 하방 1, 2차 트렌드 라인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붙어버리기 때문에 3개가 됩니다. 위로 반대로 위로 갈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하방 트렌드 라인은 2개이고 상방 트렌드 라인은 하나가 되죠. 하방 트렌드. 그래서 4개의 선이 상하방 트렌드 라인 1차 트렌드 라인이 4개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번갈아 1차 트렌드 라인이 아래로 붙었다 위로 붙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하루 중에서도 그 원리 한쪽 방향으로만 오르는 그런 장세 흐름은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방으로 오전에는 세게 올라붙었다가 오후 2시 반 이후에는 또 하방으로 세게 내리는 3시 이후에가 세게 내리는 그런 흐름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하루의 흐름에서도 상방으로 크게 나오기도 하고 하방으로 크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원리장은 한 달에 하루 이틀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하루장에서도 추세 라인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 국선 같은 기준에서 1.5포인트, 2포인트 정도의 추세 라인이 추세가 터지는 그런 지표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 트렌드 라인의 추세 인형만 매매하더라도 그렇죠?
박스권 이익력, 이런 추세가 끝나고 하방으로 쏟아진 이 부분의 이익력은 추세 이익력이 아니죠. 박스권의 매도 신호는 여기서 떴습니다만, 그죠? 매도 신호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만, 매도 신호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1차 매도 신호, 2차 매도 신호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만은 추세 인력은 여기서 발생해요. 그죠? 추세 인력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늦지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매매하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가 매수는 최저점에 하고 싶고 매도는 최고점에 매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인데서 막 매수를 받는다든지, 그죠? 그러면 일시로 약간 수익을 준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쭉 내리다 보면 손절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 라인에서 어떤 변곡적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추세 신호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추세 인용에서 딱딱 저항 라인에서 내지는 지지 라인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리, 우리가 최고점에 매도하겠다, 최저점에 매수하겠다는 그런 사고를 버리고 긴수만, 매수는 5분선의 지지 영역에서만 계속 매수 공격을 하게 되고, 매도는 저항 5분선의 저항 라인에서 계속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매매를 구사하게 되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트렌드 라인은 우리가 그 기존의 어떤 이평선이라든지 뭐 일목균표라든지 그런 약점을 최대한 줄이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추세가 늦게 발생한데도 불구하고 늦게 대응하더라도, 그죠? 여기서 매도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신호 발생하고 여기서 매도를 못해도 상관없다. 추세가 발생한 밑에 하방에 여기에 보면은 색깔이 파란색 바뀌죠. 추세가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그죠? 같이 일치가 되죠. 요 라인에서 매도하더라도 수익은 충분하다. 여기서 진입을 못했더라도 5분선에 이런 영역에서 5분선에 터치되는 이런 영역에서 계속 매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죠? 우리는 한 번 진입해서 뭐 2포인트, 3포인트 이상 먹고 뭐 이렇게 꼭 안 해도 성공이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루에 1포인트만 꾸준히 넣어도 우리는 수익이 그 감당 못할 만큼 승률이 얼마나 높으냐, 안정적이냐, 그게 중요하지. 그죠? 정확한 자리에서 반드시 묶는 그런 매매를 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트렌드 라인은 이 추세력과 비추세력. 추세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추세 라인은 5분선이 거의 지표, 그 선물 지수하고 현 지수하고 5분선이 계기율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5분선이 그 지표를 계속 정확하게 거의 매틱 오차 없이 따라가게 돼요. 이거는 뭐 두세 티 이렇게 오버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 지표를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정확한 자리. 그래서 추세 인력에서의 매매를 가능한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하는 습관을 1차 초보자들은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미리 특히 선물 트레이드를 매매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자기 선입관이, 즉 자기 선입견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치라든지 기존의 선물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정보 분석력,
이런 사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시장을 바라보는 분석하고 제 트레이딩 차트하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그런 게 있어서 순뜻 제 차트를 따라서 매매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죠? 오직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렇게 확률 놓은 자리에만 계속 진입을 하겠다. 기존에 했던 그 뭐 매매 방법을 보면 인데서 하루에 평균선 쭉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받아버린다든지 일시적으로 항상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죠. 그러면 또 손절하게 되고 참조상이지. 다른 건 참조상이지. 오브슨과 트렌드 라인 이 지표만 활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다른 중심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조상이다. 참조상이지. 신호가 아니거든요. 그 변곡점 그런 중심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상이지 그걸 절대적인 어떤 그 뭐 기준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대행통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즉 뭐 일주일 보름 먹었는 거 한 방에 털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은 참고사항이고 트렌드 라인과 5분선 그리고 아래에 통시그널이 영선 아래에 있고 신호가 매도 신호 났고 그러면 매도만 공격한다. 이런 것쯤만 접근하게 되면은 무리가 없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은 추세 영역과 비추세 영역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지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트렌드 라인이 신호가 선이 굵게 바뀌는 이런 신호가 바뀌었을 경우에 중간에선도 파란색으로 바뀌는 추세 영역을 가리키는 이런 지표가 나왔을 경우에 매도 신호. 다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아침에 2포인트 이상의 갭등이 나왔다가 쭉 밀리는 이거는 신호 수익은 나왔습니다. 여기 매도 신호 뜨고 여기서부터 매도 신호 뜨고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추세 신호가 아니고 박스 미리 우리는 오늘은 뭐 상방이다 눌림목 줬을 때 매수해야 되지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인데서 덜컹 매수를 잘못 받아가지고 쭉 빠지는데도 손절 못하고 그죠? 버티다 보면은 또 심지어 보면 또 최바닥에 매수했는 거 최바닥에 또 손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포인트 손실하다 보면 못 견디고 손절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친다. 자, 이런 데서도 매도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추세 일시적 만들었다가 여기서 매수 신호 뜨죠. 그럼 5분선에서 따서 매수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또 추세 영역이 여기서 추세 신호가 발생했으니까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아가지고 반대 신호 나오지 않는 이상 갖고 간다. 쭉. 그럼 여기서 놓치더라도 5분선 부분에서 매수 받아주고 다시 또 매도 신호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매도 공격해주고 다시 또 5분 매수 신호 뜨고 추세 영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인데스 매수 추세 영역이니까 5분선과 추세 신호에 겹치는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매수 공격한다. 또 조정 구간이 들어서니까 이런 데서 매도하더라도 추세선 위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능한 그래서 인데서 또 올랐을 때는 매수. 그 5분 추세선을 따라가는 매매를 가장 큰 흐름이 여기서 크로스업이 되죠. 크로스업이 딱 된 상태에서 하방의 1차 트렌드 라인과 2차 트렌드 라인이 크로스업된 이 시점부터서는 공간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만들어졌을 당연은
계속 가능한 매수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지수가 이 영역에 오지 않는 한은 가능한 매수의 공격을 계속 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는 매수의 이념이다. 매수. 큰 흐름은 일시적으로 약간 이렇게 조정 구공이 나옵니다만은 계속 큰 흐름은 매수 인력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 계속 그렇죠? 이 선이 있음을 침묵하지를 못하잖아. 이 선을 침묵하지 못죠. 이런 데는 계속 매수 공격을 붙이는 게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하방을 열릴 때 이때 이제는 그렇죠? 이제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 1시까지 계속 추세 인형을 만들다가 오후 1시에 다시 다 되어서 이제 이 추세 인형으로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서 열리면 이제 또 매도 공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표를 잘 활용하는 그죠? 매매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진입을 항상 우리는 매매 방법을 꼭지점에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거나 계율이 지수와 계율이 큰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진입 자리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종에서 뭐 이 정도에서 매도하고 이 정도에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잘못됐을 경우에 컷도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컷도 크게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5분 매도 신호가 떴으니까 여기서 뭐 그죠? 매도 신호 떴으니까 매도 신호 떴으니까 이런 데서 매도를 했다. 5분선에 덧 붙여가지고 5분선에 딱 붙여서 매도를 했다. 그런데 이 밑에 지표에서 못 뚫고 다시 살짝 올라오니까 바로 매틱 손절하고 바로 또 매수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 5분선에 붙여서 매수하거나 매도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수익을 주는 거 원칙이 있더라도 반대 신호 나왔을 경우에 즉각 반대 신호 따라가야 되고 즉 큰 흐름은 쌍방인데 뭐 아예 이걸 패스하고 매수를 기다리거나 그죠. 다시 매수를 올라탈 때 재매수를 하는 걸 기다리기나 그죠. 아예 지수가 2영에 오기 전까지는 매도는 안 보는 게 가능한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더라도 짧게 보거나 패스하거나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다. 이어서 매수한 거를 쭉 수익을 창출하다가 이어서 뭐 모두 익절하고 다시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이제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 공격만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매수 공격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 트렌드라인 지표는 추세 인력을 비추세 인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 진입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소세지 선과 같은 이 5분선이 같이 따라가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아준다는 거죠. 5분선 자리에서 계속 매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자리 잡아주고 매수 신호 떴다. 그러면 매수 신호 떴다고 여기서 덜컥 매수할 게 아니고 그죠. 따라가는 봉을 따라가지 말고 5분선을 따라가는 거죠. 5분선을. 봉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진입하고 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매틱씩 뭐 0.5, 0.3, 0.4 이렇게 뭐 이 밀리는 음봉 두 개 딱 나오면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죠?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뜨고 5분선을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5분선에 터지던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수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 붙여서 진입을 해주는 습관을 들여줘야 된다. 그래서 추세력과 비추세력을 확실히 구분하고 진입 자리는 5분선 자리에서 계속 진입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드라인 지표 제가 만든 어떤 지표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00% 제가 개발한 수식으로 만든 이 트렌드라인 지표는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훌륭한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 아주 훌륭한 지표입니다. 일목균표 아주 훌륭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저의 지표는 추세 인력
단순히 이평선으로 만들 수 없는 추세 영역과 비추세 영역을 확실히 구분한다. 우리가 제 트렌드 라인 지표를 활용할 때는 이 꼭점에서 단순히 이 꼭점에서 많이 여기서 매도 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많이 내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도 쳐, 그죠? 이렇게 심리를 가지면 매매 못합니다. 여기서 매도신 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추세 신호가 발생할 때 인덱스 매도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매도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이 고점을 생각하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매수를 받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점 대비 많이 내기 때문에 고점 대비 1포인트, 2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매수 받아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영매매 하게 되고 그러면 쭉쭉 계속 손절하게 되는 그런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그 꼭지점 이런 매매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받아보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항상 승률도 낮고 또 지수라는 것은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당할 때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력의 신호에서 매매하는 습관, 진입자리는 5분선에서 붙여서 매매한다. 트렌드 라인 지표를 여기까지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저희가 개발한 이 네 개의 선, 이 선이 어떤 지표보다도 훌륭한 추세 영역과 비추세 영역을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이상 트렌드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